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복원을 위해 기초의회 의원들의 단체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와 부안군의회도 잇따라 삭발 투쟁에 동참하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 단체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읍 지역의 한 택시업체 기사들이 정읍시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수억 원대의 채굴액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전면 후업을 허가해준 정읍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빈집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훔친 50대 졸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김제시 의원들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복원을 위해 단체 삭발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읍시의회와 부안군의회도 잇따라 삭발 투쟁에 동참하며 정부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분노가 전북 정치권과 도민에게 퍼져나가는 현장을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카만 머리카락이 숭덩숭덩 잘려나갑니다. 참담한 심정인 의원들은 흐느끼고 눈물을 훔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정읍시 의원 8명은 삭발식을 열고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깎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정부의 폭거에 대응하고 지속 항의하겠다는 의지를 삭발로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정읍시 의회는 세계 잼버리데이 파행 후 전북 책임론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진실규명, 국정조사와 새만금 국제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며 새만금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원 삭발식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같은 날 잼버리 파행의 크루즈 출장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부안군의회 의원들도 머리카락을 모두 밀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잼버리 개최지였던 만큼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안군의원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지역민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식에 참여한 부안군의원 7명은 정부가 지역차별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국민을 버린 윤석열 정부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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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의회는 삭발식과 함께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와 부안군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와 부안군 탓으로 돌리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전북 도의원들이 시작한 삭발 투쟁이 전북 지역 기초의회 곳곳으로 번지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과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국가예산삭감 법률 위반 관련 소송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결의대회에 이어 국가예산심의 전 100만 도민이 참여하는 서울 범도민 결의대회 개최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양 단체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운수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정읍시장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30여 명은 15일 정읍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의 한 유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채권 5억 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항소한 사업주가 면허권만 남겨두고 택시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전면 휴업을 단행했는데 정읍시가 정당성을 살피지 않은 채 이를 허가했다며 정읍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유가 있어야만 허가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가 없거나 정확히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재지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휴업을 허가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택시에 대해서 휴업을 허가해 준 사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어요. 정읍시 관계자는 택시 회사의 휴업 신고가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해줄 수밖에 없다며 안 해주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빈집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훔친 50대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 등 5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7월 25일에는 익산시 한 주택에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고에는 귀금속과 현금 등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전 대비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15일 오전 5시 15분쯤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에는 고령의 환자 300여 명이 입원해 있었지만 거동 상태에 따라 층별로 병실이 배정돼 피난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고층에 고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날 화재는 1층 식당에서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모두 제때 작동해 연기가 병실까지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소방시설 관리 실무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역별 편차 없이 똑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는 소속 자치단체 주민수와 재정 능력 등을 산출 기준으로 천차만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모든 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4년 비정규직으로 퇴직금과 연금이 없으며 겸직 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안정적인 보수제도 적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는 2004년부터 동결되어 온 의정활동비 인상도 요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열렸습니다. 방송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인 가운데 케이블 TV 업계가 처음으로 공동 부스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딜라이브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광주 에이스페어의 슬로건은 콘텐츠 다이브. 디지털 트윈과 인터랙티브, 버추얼과 엔터테인먼트의 영어 앞글자를 땄습니다.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박람회장 곳곳에서 변화된 콘텐츠 시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개 나라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2023 광주 에이스페어. 방송과 애니메이션,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AI 캐릭터가 뉴스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일상 속 가상현실의 활용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일단은 평소에 접해본 만화들 나오니까 일단 아이들은 호기심도 생기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처음 해본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처음으로 공동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딜라이브와 SK 브로드밴드, LG 헬로비전과 HCN으로 구성된 MSO 4사는
올해부터 보도와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OTT 등의 플랫폼 사업을 넘어서 콘텐츠 제작과 판매로 급변하는 방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SO들이 공동으로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또 국내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저시장에 보면 해외에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희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 업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디어 저작권과 패스트 서비스 등 유료 방송에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도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즉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를 삼성과 LG 등 TV 제조사들이 시작한 가운데 케이블 TV 업계도 이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제자들은 패스트 서비스는 콘텐츠 경쟁력과 차별화가 숙제라면서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방송 시장의 제도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한 새만금 개발청의 내년도 국가 예산 요구안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각 정부 부처와 여당이 합작해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 전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 삭감의 보복성 조치를 취한 근거가 바로 기획재정부가 무단으로 수정한 부처 예산 요구안이라는 건데요.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요구한 내용이 달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초 새만금 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2차 전지 생태계 조성에 따른 부분 변경이었지만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줄고 부분 변경마저 대폭 확대된 전체 변경안으로 바뀐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원진 부안군 의원이 15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안군 98개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공무원이거나 중복 위촉됐다며 위원회가 정책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례상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등 30여 개 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운영평가 실시와 관련 조례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서명운동은 전북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자치 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년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군산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전북 도내 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은행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군산 여상 금융정보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홍유빈 학생은 올 하반기 일반 사무직 20명을 뽑는 한국은행 공개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홍유빈 양은 학교와 자신을 믿고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사회에 나가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미원 교장은 한국은행은 금융권 취업의 꿈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최고의 취업처를 정복할 수 있는 군산 여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안 변산초등학교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구축하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부안군이 교육부 주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절반인 5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